알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월드빌리지가 거지 이제 분양을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중심 쪽은 다 했고 이제 그 옆쪽으로 다운타운 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다 카카오코 길이고요. 빈 땅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또 분양하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 저 뒤편에 보이는 저 그 빌딩들이 전부 월드빌리지에서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제 새로 분양하려고 그러는 그 말하자면 공토 앞쪽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기는 한번 제가 한두 번 온 적은 있습니다. 차로 와서요. 당시에는 차로 와서 여기도 이제 저 앞쪽으로 가면 바다가 있는데 되게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거기까지 좀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지금은 시간이 6시 30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양옆으로 이제 조금 이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어둡고 이제 나가면 환해집니다. 여기가 그 전기 선들도 되게 많고, 최중심의 월드빌리지 옆쪽으로는 이제 어떤 형태의 앞쪽에 땅들이 형성이 되어 있나, 그리고 바다는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 분양을 싸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먼 쪽에 바다가 보이는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요. 제가 좀 체크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2부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바닥론에 이어 분양도 해빙을 맞았다, 이런 기사들이 불과 이제 한 2주 전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먼저 보내드릴까요?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파트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뤄오던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분양에 돌입하고 있다. 그래서 리얼투데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아파트가 16만 8,132가구, 임대를 제외해 사전 청약 포함해서 분양될 예정으로요. 일반 분양 물량은 11만 6,775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3만 7,155가구인데요. 서울은 3만 885가구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를 뺀 부산, 광주, 충북, 경남, 대구, 충남, 전북, 대전, 강원, 울산 굉장히 많은데요. 하반기에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단지별 경쟁력과 입지 선호도에 따라 청약 성적은 엇갈릴 수 있다. 싹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인기 지역은 인기가 있고, 지방이라든가 외곽 쪽은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서 오늘의 부동산 기사는 밝고 아주 긍정적인, 이제 바닥을 치고 오른다, 그러니까 빨리 집 사라, 이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달 들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1년 반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2% 올랐다. 이는 지난해 1월 4주 0.02% 이후 1년 6개월 만의 상승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5월 넷째 주 이후 9주째 상승을 이어갔다. 자, 제가 보는 것으로는 지금 폭락해서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강남, 압구정동, 청담동, 서초, 그리고 방배, 송파, 잠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토막으로 떨어져서 나온 것들, 10억까지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공부들 하세요.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청담 레미안 로이뷰 41평이 38억 가던 게 27억, 로얄층이죠. 12층이 현대 14차 3구역 압구정역에 있는 거 32평이 옛날에 43억이었던 게 지금 37억에 거래가 됐고요. 6억 폭락했죠. 일원역 센터마을 36평 26억이 18억, 8억이 하락을 했고요. 대청역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건축,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건축 35평이 23억에서 18억 내려가고 거래가 됐습니다. 도곡 렉슬 34평이 32억에서 26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초 반포 레미안 원 베일린 아시죠? 아크로하고 지금 문제가 전 월세 팔겠다는 게 뭐 거의 부직이 50% 이상이 쏟아져 나왔는데 오늘 또 내용을 보니까 70% 이상이 쏟아져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역의 신동아 1차 같은 경우에도요. 25평이 21억에서 17억, 삼풍 같은 경우에 33평 같은 경우가 28억에서 20억으로 대폭락. 방배 롯데캐슬 굉장히 럭셔리 아파트죠. 61평이 38억까지 갔는데 지금 떨어져서 34억. 송파는 트리지움이 좀 잘 나가고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물론 30% 떨어진 데에서 이제 2, 3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4평이 22억에서 20억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헬리오시티도 지금 다시 제자리 내렸던 20억 선에서 지금 19억, 18억 저층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억, 65평이 40억까지 여기 만 세대가 재건축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47평은 29억에서 23억으로 대폭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요? 그런가요? 누구 얘기? 니네들 얘기 들어? 기자들? 나는 기자들 얘기보다 이 통계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산 사람들, 매도한 사람들, 또 매수하겠다고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 신답, 염창동 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나게 계속 폭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거짓말인가요? 이거는 자, 기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강남권에서 최근 오세훈 시장의 꿈인가요? 드림인가요? 강남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리고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그 라인의 부채꼴 형태로 50층 아니 70층을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멋진 강남을 만들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죠. 회원 전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 타기 위해서 이거 생각했던 거 또 카드를 꺼낸 것이다.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또 수요일날 회원 전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해 보겠지만요. 압구정 그래서 현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강남구가 0.11% 올라서요. 0.04 %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압구정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14차 32평이 43억까지 나갔는데 이게 평당 1억이 2천이었나요? 그러면 37억 6억이 폭락해서 이제 거래가 된 것이 있다. 그리고 청담 레미안 로이뷰 제가 살았던 자이 옆에 리모델링 친 거죠. 이런 것도 38억 41평이 38억이었는데 27억 로얄층이요. 이렇게 팔려나갔다. 10억 이상이 폭락했죠. 부동산 관계자는요. 주요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도 호가가 상승해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주춤하고 있다. 얘네들이 조사한 거는 지금 5월까지만 조사한 겁니다. 6월부터 시장이 확 바뀌면서 아마 7, 8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 지나면서 부동산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선호지역 주요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하고 주변 지역으로 상승 기대감이 퍼지며 전체 상승폭도 확대됐다. 이렇게 누군가가 설명을 했다. 누가? 부동산원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물건값을 올린 것은 아마도 핵심 지역인 성수와 압구 거기가 펜트하우스들이 50억을 더 받아서 팔았다. 누군가가 샀는지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샀겠죠. 닭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이 사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100억, 200억의 집을 산다.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말을 살짝 이제 또 돌려서 너무 또 못 맞추면은 지네들도 창피하죠. 일부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꺼번에 확 살아나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수도권 경우 상반기보다는 확실히 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니 이렇게 좋고 시장이 뭐 올라간다 하면서 또 나아진다는 건 뭡니까? 조금 나아진다. 확실히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관망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 뭐 이러면 되지 않겠는데 무슨 리서치 부동산 이런 것들은 뭐 믿을 필요가 없는 일이라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난 거라 여러분. 자, 정부에서 정말 많은 돈을 풀었죠. 예, 그 기간이 4월하고 5월이었는데요. 예, 좀 시장이 좀 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좀 샀습니다. 그 빚이 평생 가는 빚이에요. 어떻게 집을 빨리 많이 사게 하려 그러다 보니까 50년 주담대 만기. 죄송합니다. 50년이라면은 20살부터 집을 사가지고 70살까지 70살까지 이제 막노동 노동 뭐 별노동이 다 있죠. 일을 해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갚아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차라리. 그리고 제가 여러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의 집이 그 집 하나에서 산다면 별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큰 부자가 되거나 적은 부자가 되거나 자산가가 되려면 한 50년 동안에 이사가 조금 있어야만 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요. 평생 빚 상환 대 빚 부당 경감, 어쨌든 DSR 우회해서 50년 주담대까지 줄 테니 5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집 사라. 그랬는데 그 집이 나중에 반값으로 폭락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벌써 해가 지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한 30분 정도 있으면 해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특히나 이렇게 바위가 있고 바다가 있고요. 이런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주도에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참 흡사한 것들이 많은 게 하와이와 제주도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하와이의 시간들이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분석하고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로 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할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